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파레토 프랩에서 진행하는 위클리 세미나 오늘 세션을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원 개원하고요. 이제 AP 시험을 맞이해서 매주 이렇게 부모님들 만나 뵙고 다양한 주제로 뭐 입시나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학원에서 AP 캠과 바이오, 그다음에 여러 사이콜로지를 비롯해서 여러 과학 과목을 맡아주고 계시는 과학 장인, 예, 석사학위가 무려 두 계십니다. 네, 과학 장인인 저희 이주와 다미리 선생님께서 에피케미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5점과 3점의 갈림길에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면 5점으로 갈 수 있는지, 네, 까딱 잘못하면 이제 3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잘하면 쉽게 5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특히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은 2020년 이후로 5점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 말씀은 학생들한테는 이제 기회이기도 한데 또 반면에 5점을 못 맞으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 또 여러 학생들이 AP 케미스트리를 과학 과목으로 선택하여 준비하고 있어서요. 오늘은 저희가 예, 이주환 쌤하고 같이 예, AP 케미스트리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환 쌤 모시고 예, 세미나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오전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30분 정도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거예요. 30분 동안 어머님들 시간이 헛되이지 않게 제가 참 유익한 정보 가지고 왔거든요. 30분만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5점과 3점 차이,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요.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차이를 의미를 하냐면 사실 3점을 맞는 친구들이 뭐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단원이 뭐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실전에서의 스킬이 한 끗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실전에서의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실전 적용력을 키워야 될지를 좀 되게 뭐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머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되게끔 갖고 왔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한번 보면은 제가 요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AP 케미스트리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또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이걸 평가하고자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럼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과학 과목 대부분이 약간 이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시험 시간이나 시험 문제수. 약간 주관식의 경우에는 과학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케미스트리의 경우에는 객관식이 이제 섹션 1. 그래서 60문항 그리고 9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섹션 2는 우리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답변을 쓰는 문항이고요. 7문항인데 뒷문항이 이제 3문항. 짧은 문항이 네 문항이지만 이 긴 답안 안에서도 다시 꼬리 질문들이 한 5개, 6개가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7문항이라기보다는 꼬리 질문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문항.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 45분입니다. 거의 한 3시간 가량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계산기, 계산. 계산기랑 계산기 밑에 보시면은 어떤 표 같은 게 있는데 화학 시험은 화학 자체가 엄청 작은 입자를 다루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막 0.01, 0.02 이게 작은 숫자들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 조금 에너지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의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 칼리지보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허용하는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아래 나와 있는 표는 시험에서 나와 있는 건데 어, 소위 말해서 어머님들 어떤 단위라든지 공식 같은 거는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암기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식을 쓰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 있지 뭐 이렇게 자잘한 암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되고
한번 AP 점수 분포를 한번 보면 앞에서도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지금 최근 걸 보시면 2022년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세요. 10년 동안 4점과 5점 비율을 가진 것이거든요. 2024년에 17.9%, 작년에는 16%, 2022년에는 12.5%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되게 압도적으로 지금 5점의 비율이 증가하는 과목이고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5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한 거예요. 잘만 준비를 한다면 진짜 5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시험을 보냐, 시험 자체가 앞에 주어졌던 것처럼 뭐 계산기나 아니면 뭐 표라든지 식 같은 건 이미 주어진 상태인데 그럼 어떤 걸 평가하냐. 단순히 어떤 암기나 화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좀 문제 해결력, 응용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활용해서 본인이 좀 수식을 쓰고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시험에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개념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력, 실전 문제 위주로 집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유닛을 보시면 유닛이 유닛 1에서부터 유닛 9까지 빨간색, 파란색 표시를 했는데 위에 퍼센트는 이제 단원별 비율이라고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유닛 3, 단원 3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유닛 1과 유닛 2는 조금 암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학이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는 첫 번째는 어떤 음식들의 특성을 배우죠. 예를 들면 뭐 소금은 짜다, 설탕은 달다, 뭐 식초는 뭐 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닛 1과 유닛 2는 그런 물질들, 재료에 대해서 재료의 특성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다소 좀 암기가 필요한 단원이고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대부분의 단원들은 이제는 어떻게 그걸 요리할지 단원이에요. 그래서 유닛 3부터 유닛 9까지는 대부분 레시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어떤 비율로 넣어야 돼. 내가 이렇게 요리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뭐 평가가 나.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유닛 3부터 9까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제 내가 학교에서 화학을 공부를 할 때 암기로 접근했다. 그럼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유닛 3부터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원 3부터 암기로 안 되구나 라는 한계점을 느껴요. 어쨌거나 유닛 3부터 유닛 9까지는 개념보다는 수학 개념 이해 플러스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이 매우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경우에도 제가 다시 나눠놨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빨간 부분, 수학적 계산, 뭐 모델이나 뭐 표현, 뭐 분자를 그리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아니면은 간단한 개념 확인 문제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섹션 1에서도 38.5, 40%, 섹션 2에서도 지금 49%, 거의 5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수학적 계산 부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수학적 계산, 화학적 수학적 계산을 하지 못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문제를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객관식 섹션 1에서 출제되는 문항, 그리고 섹션 2에서 출제되는 주관식 문항을 오른쪽에 들고 왔어요. 섹션 1 문항 먼저 보시면은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이쪽에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식재료가 이제 100g이 있는데 이 100g 안에서 입자가 제일 많은 게 누구겠냐? 이걸 좀 화학적으로 물어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Q 문항이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심플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 문항이 아까 60문항이라고 했어요. 그 시험 시간은 90분.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컷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빨리 풀어야 돼요. 1분 30초? 거의 90초밖에 안 돼요.
우리 햇반을 돌리는 시간도 한 1분 30초보다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 아까 계산기를 쓰는 문제긴 하지만 계산기를 오히려 많이 사용하면은 시간이 비효율적.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산해야 되는 MCQ 문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간 관리가 중요한 파트고 FRQ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 이거는 좀 쓸데없는 서술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채점 기준이나 출제 기준들이 있는데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딱 써야 될 말만 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세 번째가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시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온라인 시스템, 오프라인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는 능력이 아직 대부분의 친구들은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좀 숙달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시간의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첫 번째 필요한 계산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되게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만 쉽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시연을 하려고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들도 한번 요거 풀어보시겠어요? 저 어머님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 어머님들 아마 직관적으로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네, 이걸 혹시 제가 이제 답을 말했을 때 어머님이 또 다른 어머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밀가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이렇게 똑같이 100g을 펐는데 100g 안에 알갱이 수가 많은 게 누구겠냐? 그런 질문이에요. 알갱이 수가 많아. 그게 지금 왼쪽에 나와 있었던 100g 안에서 뭐 물이 많겠냐? H2O가 많겠냐? SO2가 많겠냐? CO2가 많겠냐? N2O가 많겠냐? 이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어머님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몬드는 좀 무거우니까. 현미도 좀 무거운 편이고, 뭐 쌀과 현미는 좀 비슷한 거. 밀가루는 되게 가벼우니까. 같은 그람, 같은 무게라면은 가벼운 애가 같은 무게를 채우려면 더 양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밀가루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쵸? 혹시 마음속으로 아몬드를 하신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밀가루가 나오실 거예요. 이 문제를 만약에 정말 이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푼다.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푼다면 우리가 이런 단계를 머리에서 거쳤을 거예요. 1단계가 한 알당, 한 알갱이당 질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밀가루가 한 알당 1g이진 않은데 제가 계산하기 쉽게 1g, 2g으로 맞췄습니다. 밀가루가 한 알당 1g이고 뭐 쌀과 현미는 한 알당 2g, 뭐 아몬드는 5g 이렇게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밀가루로 1g짜리 밀가루로 100g을 만들려면 100개가 필요해요. 쌀과 현미는 50알이 필요해요. 아몬드는 20알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우리는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입자수가 많은 게 밀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A를 찍게 돼요. A를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화학 문제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계산.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뭐 드린다면은 이 H2에 H, H5 얘네들의 이제 합 막 구하고 그래서 한 알이라는 개념을 화학에서는 몰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1몰당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막 구하게 돼요. 막 구하게 되고 그거를 막 계산기를 두들기겠죠.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21.008 플러스 16.0 뭐냐 한번 옆에 있으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이미 21.008을 누르는 순간 한 3초가 지나. 지금 이거 다 하려면 이거 두들기는 데만 한 1분이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전체 질량에다가 내가 하나를 구한 질량을 또 나눠. 5.5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만약 이렇게 푼다. 그러면 참 정석적인 풀이이긴 하지만 그 MCQ 문항을 90분 내에 푸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만약에 그 A, B, C 보기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문제 설명을 위해서. A가 기본 김밥이고 B가 돈가스 김밥, C가 뭐 김치 김밥, D가 참치 김밥이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김과 밥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본 김밥에 상추가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상추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상추, 돈가스 김밥에는 뭐 돈가스, 김치 김밥에는 김치가 더 플러스 된 상태, 참치 김밥에는 참치가 더 플러스 된 상태라면 어차피 동일하게 김과 밥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과 밥은 다 날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무게를 비교할 때는 상추가 가벼울까, 돈가스가 가벼울까, 김치가 가벼울까, 참치가 가벼울까 생각하죠. 그쵸? 어머님들이 보기에 아, 상추가 제일 가볍네. 그럼 기본 김밥이 전체적으로 제일 가볍겠고. 그럼 제일 가벼우니까 같은 그램을 채우려면 더 많이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돼요. 같은 H2O 안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저 O가 아마 산소인 거 아실 거예요. 뭐 요즘에 그 화장품 이런 데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O가 산소인데 다 O가 있으니까 O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머지 애들을 하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에 테이블이 나와요. 주기율표라는 테이블이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소인 거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구. 제일 작은 거 두 개로 합쳐졌으니까 첫 번째 개구.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고 앞에까지 이제 예시를 보셨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섹션 1 우리 객관식의 경우에는 이건 제 교재를 따온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스탠다드한 솔루션, 일반적인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풀이, 아까 뭐 우리 예시로 들자면 뭐 이제 밀가루의 한 알당 그람이 얼마고 그리고 그 그람을 구해서 다시 100g에다가 그걸 나누고 했던 스탠다드한 풀이. 이 계산기를 빨리 쓰더라도 2분이에요. 정말 계산기 빨리 썼을 때 바로바로 타다닥 썼을 때 2분이고 오른쪽 빨간색이 real solution. 아예 글자의 크기만 봐도 글자 양을 보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3초 컷. 소위 말해서 이거는 손을 안 쓰고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3초 컷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MCQ의 고득점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 그 빠르고 정확하게는 직관적인 풀이 좀 NCQ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보기들의 특징들을 좀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풀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만약 당장 이제 AP 케미스트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본인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왼쪽처럼 정석적인 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더라도 아,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손을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화학적 직관력,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섹션 2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섹션 2 주관식의 경우에는 사실 정말 학생별로 편차가 큰 문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말 학생별 1대1 첨삭 시스템이 매우 필요한 파트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글을 쓴다라는 게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 원리, 과학적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학적 근거들이 항상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질소보다 산소가 분자량이 더 높다라든지 어떤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근거가 문제에 요구하는 대로 딱딱딱 명확하게 언급이 되는 게 FRQ 문항에서의 만점을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제가 학생의 예시 답변까지 피드백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뭐 잘 쓴 편이에요, 이 친구는. 잘 쓴 편인데 필요 없는 어떤 계산이라든지 굳이 안 써도 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빨간 줄로 색칠을 해놨죠. 굳이 저런 부분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써야 되는 부분 중에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파란색으로 좀 써놨는데 이런 것처럼 문제를 풀 때 FRQ는 딱 채점 포인트들이 있어요. 문항별로. 쉽게 말해서 언급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에 맞게 본인의 답안을 작성하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론적으로 요렇게 아마 제가 문제의 예시들이랑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 이제 수업에 대한 제 수업의 장점,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 특징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기출 풀이 스킬. 이건 제가 앞에서도 이제 시연을 했죠. 그만큼 제가 자부하는 부분이고 제가 사실 그렇게 자기 PR을 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기출 풀이만큼은 제가 정말 자부하는 영역 중 하나고요. 언젠가는 이 AP 케미스트리 시장에서 제가 풀이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자부하는 풀이입니다. 그래서 기출 풀이 스킬들을 제가 수업 때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풀고 그 이유입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친구들별로 어떤 단원에서 취약점이 있었는지, 또는 뭐 어떤 점에서 좀 감점들이 있었는지, 그 특징들을 제가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 너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더 해야 돼. 앞으로 너는 이런 방향에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부분에 학습 전략을 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한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돼. 제한된 시간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AP 시험 5월 달에 성적을 5점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커버업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FRQ는 1대1 첨삭 시스템으로 나가고요. 학생별로 이제 빠뜨린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키워드보다도 너무 중구난방, 쓸데없는 말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뭐 어떤 점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피드백 답안들이 나가게 되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친구들 이제 모의고사나 뭐 수업이나 FRQ 첨삭을 하면서 친구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게 돼요. 이 특징이라고 했을 때 특징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친구의 취약점들, 즉 취약 단원, 아니면 취약한 문제 형태, 문제 유형, 뭐 저런 직관적 풀이가 부족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계산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위 변환이 좀 빠르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취약점을 파악하는 게 저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파악을 한 후에 그 취약 문제에 맞춰서 다시 친구별로 개별 과제와 문제풀이 영상들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진 수업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친구의 단점을 찾아서 그 단점을 최대한 커버업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적화된 수업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업 일정은 이렇게 주말 일정으로 지금 깔려 있고요. 토요일 날 바이오 6시부터 9시, 일요일 케미스트리 2시부터 5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A와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거를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좀 비슷한 질문들을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에서 중간 기말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는데 이제 실전 연습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 질문이죠. AP 화학 공부하는데 주당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AP 과목 자체도 많은 데다가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는데 좀 한계점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 내 수업 시간과 과제 시간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수업 시간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부 시간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토요일 바이올로지나 일요일 케미스트리 시간, 그리고 당연히 과제 시간이 있죠. 과제 시간만 따라오더라도 충분히 이 문제들을 커버업하고 단원별 리뷰가 3회독이 되도록 커리큘럼을 설계를 했고, 그 시간 외적으로는 최소한의 사실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학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이후부터 화학 케미스트리, AP 케미스트리의 5점 만점자가 아까 17.9% 작년에는 그러니까 거의 한 10%였었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학의 난이도는 이제 그 퍼센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또 많이 하시죠. 이제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차라리 이거 화학이 나을까요? 차라리 뭐 바이오나 이런 계열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수학
수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화학에서 말하는 수학은 물리에서는 정말 수학이 필요해요. 물리에서는 정말 미적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수학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화학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정말 고급 수학이 아니라 계산, 쉽게 말해서 단위 환산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단위 환산이 조금 친구들이 시간이 걸리긴 해요. 뭐 그람을 줬을 때 이거를 개수로 바꾸고 아니면 뭐 부피와 압력을 줬을 때 뭐 이걸 몰수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단위 환산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조금만 숙달되면은 커버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학에 대한 오해죠. 근데 이제 대신 화학과 바이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냐라는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에는 약간 이제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수학적인 해석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아예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개념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인 좀 암기량이 화학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화학의 경우에는 그 개념에 대한 양의 비율은 거의 한 70%, 60% 정도를 차지하지만 대신 어떤 계산이라든지 어떤 문제풀이 스킬이 좀 더 필요한 게 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내가 암기를 잘하고 개념적인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좀 바이오를 추천을 드리고 약간 암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수학적 계산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좀 좋은 친구다. 그러면 화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비 화학이 대입에 어떤 도움이 되냐? 에비 화학을 들으면 의대나 공대 진학에 도움이 되나? 당연히 이건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한 도움이 되고요. 공과대학의 경우에도 사실은 공대 같은 경우 뭐 의대는 당연하고 공대는 조금 나뉘긴 하죠. 뭐 소위 말하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뭐 생명공학과, 뭐 토목공학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 모든 공과대학이든 자연과학대학이든 기본적으로 듣는 과목 중 하나,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 중 하나가 캠이에요. 케미스트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이공계열에 아직 진학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만큼 선택에 좀 열려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머님들이 주셨던 질문이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으로 주시면 되거든요. 질문 있으실까요? 음,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뭐 질문이 더 드신다. 그러면 저희 파레토 플랩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또 질문 있으시거나 또 AP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주차별로 계속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참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레토 플랫 AP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이주환 선생님께서 지금 한 대략 한 3, 40분 정도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압구정에서 오래 수업을 하며 네, 강사로서 오래 활동을 하다 이제 학원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이주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시강이나 강의력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예, 제가 원장으로서 강의력을 보증하는 그런 강사님이시라서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이주환 선생님이 문제 푸는 스킬이나 이런 방식이 거의 표준에 가까우신 예, 그런 표준을 확립하실 수 있는 수준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파레토 프랩 등록해 주시면 예, 5점 받을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는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 다음 주는 저랑 SAT 맡고 계시는 곽인철 선생님께서 SAT 리딩 라이팅 수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예, 한번 예,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에는 AP 스태티스틱, 특히 AP 스탯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죠. 재학생 중에 한 명이 전 세계 26만 명 응시생 중에 5명밖에 없는 만점으로 5점을 받은 학생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비결은 무엇인지 예, 그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AP 프리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순차적으로 또 저희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피직스, 네, 그다음에 뭐 그밖에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예, 토픽으로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예, 부모님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진행하겠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거나 유선이나 방문 상담 원하시면 저희 학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